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목 점검을 지난주 이 시간에 봤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SM 라이프 앤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이 이제는 이쪽까지 바라본다고 하면서 지금 제 뒤쪽으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12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점검 받아볼게요. 네. 자, SM 라이프 디자인. 당시에 이제 추천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2라는 영화가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지금 이제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많이 없었는데 범죄의 도시 2가 1,000만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영화 시장에 훈풍을 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1,000만 영화가 또 나온다고 봐요. 그게 바로 아바타 2입니다.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1,200만, 13년 전에 1,200만을 봤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볼 거기 때문에 1,000만 돌파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타 1이 20세기 폭사에서 이제 배급을 했는데 아바타 2는 디즈니에서 이제 배급을 합니다.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 디즈니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좀 엮여서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 차트 한번 보시죠. 역시나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단기 25일 날 15% 급등을 하고 나서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견고하게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아바타가 12월 달 이제 이번 달이죠. 개봉을 하고 나면은 100만, 300만, 500만, 800만, 1000만 넘어가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는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지금 제가 목표가를 그때 3,500원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3,380원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편하게 홀딩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홀딩, 목표 주가는 그대로 3,500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1,000만 관객이 기대되는 아바타 2 관련해서 SM 라이프 앤 디자인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가고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XR기기 출시 임박, 메타버스주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인가? 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 22%대 급등, 넥스트, 하이브, 선익시스템은 7%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디어유 5%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XR 기기가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장과 거의 맞먹을 거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이건 약간 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만들어진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비대면에 대한 부분,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역시나 지금 시대를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게임 같은 게 좀 먼저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수의 공연이나 팬미팅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성그룹에서 이제 국내 최대 110 규모의 이제 메타버스 펀드를 지금 만들어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펀드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대가 지금 맞는 것에 대한 그런 펀드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다면은 금값이 올라가면은 금펀드가 생기고요. 이자가 높아지면 이제 이자에 관련된 이런 펀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듯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펀드가 생겼다? 저는 이 섹터는 더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자체 구축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나몬이라고 하는 걸 출시했는데 역시나 각 기업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출시하는 것도 역시나 이 시장은 더 많이 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비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용자가 8개월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활용도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더더욱.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섹터는 더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이런 공개 팬미팅이라든지 그런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상현실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좀 유심히 모시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기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이제 유성 온천이죠. 유성 온천이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축제로 메타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성 온천에 대한 부분을 메타버스로 하는데 그 안에서 붕어빵도 먹을 수 있고요. 구운 계란도 먹을 수 있고 너무나 좀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내가 앞에다 사놓고 이걸 구경을 하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온천에서요? 네. 신기하죠? 약간 신기한데 근데 좀 네. 듣다 보니까 솔깃하기는 하네요. 네. 요즘 날씨가 워낙 추워져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따뜻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역시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섹터들이 많이 또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1, 2, 3등으로 좀 바뀌기도 했는데 메타버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많이 갔던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선익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슈 때마다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XR 기기들이 2030년이 되면은 10억 개 정도, 10억 대 이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12억 대 정도 되거든요. 그 시장을 좀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더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 역시나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크게 갔던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대 구간의 종목이 방향성을 잡았다? 저는 전고가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메타버스 펀드도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21,300원 구간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핵심 중기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9월 13일 날 전고점 27,150원 구간 넘긴다고 보니까요. 손절가는요, 중기 가격 지금 17,800원 구간 드리고요. 목표가는 27,000원 구간 드리겠습니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방송을 할 때 XR 기기를 착용한 채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꼽은 저출산 해결 인구정책 기본법 추진 관련한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악기의 경우에는 2%대 오름세,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한 손오공 1.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기저귀모 관련해서는 깨끗한 나라 남양유업, 베디앙스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위원님이 난방 관련한 종목들 들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출산을 꼽아주셨어요. 네. 이 저출산에 기여를 하는 분으로서 여기에 제가요? 관심이 있으신 건지. 저출산으로 네, 보면 제가 정말 기여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출산 관련주 일단 섹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분기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연일 저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 명 이하로 내려갔던 이제 최저 국가가 지금 불명예스럽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0.71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진짜 각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서울만 보면은 0.59명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 출산율이 정말 너무나 적고 지금 고령화로 가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동안이시거든요. 동안이신데 주변에 손님들을 보면은 2명만 합쳐도 15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고령화 사회가 정말 이렇게 빨리 되나? 이렇게 좀 어머니를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면 느낀 거는 양쪽에 6명씩 12명이 한 칸에 앉게 돼 있는데 그 자리는 이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너무나 빨라지면서 저출산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부양해야 될 노인층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저출산의 부분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혼 자금 부족 이런 이슈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섹터로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유치원 건물이 실제로 이런 뉴스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건물이 요양원 건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 되게 놀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식장이요.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짤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뭐 많이 갔던 종목들이죠.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삼성출판사인데 저는 이제 삼성출판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저출산 관련될 때마다 이 종목이 많이 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핑크퐁이죠. 더 핑크퐁이라는 그런 게 이제 게임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블록체인 게임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게임 출시가 되면은 이번 달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출시가 되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급등을 할 거고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또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갈 수밖에 없다.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구간은 지금 더 핑크퐁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1대 주주가 18%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출판사 대표의 장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한번 아기상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갔고요. 현재 구간은 역시나 견고하게 중기 가격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왔죠. 이렇다는 거는 정고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1,000원 구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상어 관련해서 삼성출판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